나의 차별성, 병원이 나를 왜 뽑아야 되는가? 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병원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이거 왜?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끔찍한데 누가 나를 뽑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 이런 나 정말 있을 수 없어. 이런 나 정말 멋져. 나 이런 나 정말 괜찮아 하는 내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특징. 이거는 지금 당장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예시를 든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전에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앞에 우리 일했던 분 중에서 울산에서 오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세차장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예전에 또 우리 수업 받았던 친구 중에서 목욕탕에서 이게 때미는 거 뭐라고 해요? 나가실 아나요? 그 일본 말인가? 그 뭐라 세신사. 그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면접관마다 그때 모의 면접을 볼 때였는데 학교에서 면접관이 3사람이 있었는데 이 면접관마다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새 신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면 얘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옆에서 또 면접 보시는 교수님이 이 누가 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대놓으니까 니는 지금 이거를 여기다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분은 병원에 계셨던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병원 쪽 코디네이터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도 말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병원의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면접을 보는 사람의 마인드도 여러 종류예요. 하지만 불변, 고정 불변, 변하지 않는 거는 방금과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고정 불변한 거는 아까와 같은 거죠.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이 사람마다 어떤 반응에 대해서 행동하는 양상이 다 다르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피자를 배달해 주는데 피클을 쏟았을 때 그 피클은 누가 줍느냐. 직원이 분명히 있었지만 직원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고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내가 분명히 인계 받았을 때는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고 인계를 받았지만 손님이 피클이 쏟은 순간 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치워주는 직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부여받지 않는 업무를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나에게 이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마지못해 하느냐, 기꺼이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딱 질문을 던져보면 아까 제가 한 3가지 예시를 드렸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의 유형에 들어간다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고개 끄덕거렸는데 어느 유형에 들어갑니까? 어떤 유형에 들어갑니까? 알아서 가서 치워주는 유형에 들어갑니까? 아니야? 멀뚱멀뚱 보는 유형이에요? 내일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노? 이러고 보는 유형이야? 먼저 누가 하면 따라. 하면 따라한다고? 시키면 말없이 따라한다. 시키면 한다. 안 시키면 안 한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찾아서. 그렇지. 자, 볼게요. 심부름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심부름이. 우리 의료 심부름 할 거예요? 심부름 하는 거는 시켜서 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 뭐라? 시키기 전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가 시키기 전에 그걸 알아서 미리 하는 게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화 이건 왜 중요하나? 이 병원에서 지금과 같은 경쟁 시대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다, 서비스 전문가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긴 시간 공부를 하고 15개의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정말 딱 이력서만 봐도 깜짝 놀라. 무슨? 의료 상담, 병원 마케팅, 서비스 강사까지 코디네이터 외에도 이 자격증과 수료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름 예뻐서 만든 게 아니라 많은 병원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병원에 필요한 비의료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다 이거 구상해서 만든 거고 자격증은 복지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병원에서는 놀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상태가 이 자격증이 무늬만 자격증이구나 하는 상태를 나타내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어려운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만들어야 돼. 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외적인 이미지 준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만약에 면접 볼 때 머리띠 정말 잘 어울리는데 면접 볼 때 하고 갈 거예요? 왜 안 될까? 이 머리띠 하고 가면 큰일 납니다. 뭐 큰일 나겠노. 귀엽다라는 인상을 주지만 신뢰감을 주기에는 좀 떨어져.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이미지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만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과도한 컬러의 염색 좋은 인상을 주기보다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신뢰감적인 면에서도 약간 자유분방하다, 멋스럽다 이런 부분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의료라는 게 뭐예요? 내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맡기는 고객. 자 그러면 1차적인 부분이 신뢰감 형성. 그러면 나부터도 어떤 직원? 신뢰감 있는 직원이 돼야 되니까 면접을 볼 때 메르비안 법칙에 의해서 단 3초, 30초 안에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뭐를 보고? 메르비안 법칙에 시각적 55%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55%예요. 그럼 내가 면접을 보러 갈 때 내 머리 모양, 사람의 머리 모양은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국제통역 가이드 그쪽에 그 특강을 갔는데 어제가 아랫게 어제 거제죠. 근데 그때 갔는데 이분들이 학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학력도 높고 영어는 하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플러스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중장년층 40에서 50대. 근데 학력이나 지식이 너무 높아 놓으니까 어떤 서비스라는 측면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지 좀 딱딱해 보이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렇지만 이분들은 또 면접을 봐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고학력이고 했던 일이 너무 그러한 일들이 외국인을 응대하고 막 통역을 하고 이랬던 일들이라 제가 걱정되는 거는 중국에서 의사도 하고 막 무슨 박사 과정, 박사 학위 뭐 이게 대부분 이력서에 다 있던데 한국에 와갖고 아무리 내가 통역 코디네이터로 들어가고 싶다 병원에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 이력서만 봐도 기겁을 하겠더라고. 안 그래요? 그죠?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까지 월급을 많이 주고 이 사람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만 와가지고 응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서비스부터 돼야 된다는 거. 그럼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스킬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때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지식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나의 외적인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나의 머리 부분에도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단 머리 긴 사람은 다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풀었다라면 어깨선에 닿지 않을 정도로. 저처럼 이렇게 된 머리도 면접을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면접을 본다면 저는 이제 묶겠죠. 보통 올린 머리도 사실 면접에는 그렇게 적당한 머리라고 보이진 않죠. 강의를 할 때도 올린 머리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하고 있지만 왜 니는 하면서 추천 안 하겠어요? 올린 머리가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면접에는 여성스러움보다는 신뢰감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묶어서 망을 딱 해주면 제일 좋죠. 요새 누가 망 쓰노 해도 요즘에 나오는 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흘러나오는 머리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실핀이나 이런 걸 고정해서 뭐 애교 머리 이런 거 내기보다는 쫙 넘겨가지고 단정하게 그 시각적이다 보니까 컬러가 있는 의상을 입어야 되겠죠? 또 우리 강사님들 강의하시겠지만 이 테일러드 컬러라고 해요. 테일러드 컬러, 남자 양복 컬러 같은 거 있죠? 그 테일러드 컬러가 이 떨어지는 직선이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컬러가 있는 그 부분에서 바지와 위에 여름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 반팔 정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이셔츠나 남방보다는 정장을 입는 게 좋아요. 여름일지라도. 그래서 바지와 위에 남방 또는 스커트와 위에 부분. 이 바지가 어울리는 사람은 바지, 스커트가 어울리는 사람은 스커트. 키가 유달리 작으신 분들은 좀 굽이 높은 신발을 제가 신으라고 합니다. 뭐 키 작은 게 무슨 문제야? 입만 잘하면 되지. 하지만 아까 말 메르비안의 법칙에 시각적 이미지가 좌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치가 조금 크신 분은 조금 축소할 수 있는 색깔, 곤색이나 조금 짙은 색을 권하고 등치가 너무 왜소하신 분은 그 또한 또 조금 밝은 색깔, 회색이나 화이트 색상으로 조금 약간 연핑크 이런 정도로 해서 연블루, 하늘색 이런 정도로 조금 팽창된 색을 입어서 자신의 체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내가 너무 키가 작다면 사실 치마보다는 통바지 약간 바지의 통이 넓은 쪽으로 입고 굽이 높은 걸 신으면 내가 키가 작다는 게 완전히 이게 뭐가 캄프리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딱 그게 됩니다. 보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스커트 입으실 분은 스커트 약간 무릎 위아래 약간 그 길이 선으로 해가지고 스커트를 입고 정장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염색은 갈색 정도의 컬러나 블랙 컬러로 너무 검으면 좀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컬러. 내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이시는 분은 완전 검은색 머리보다는 약간 브라운 이런 계통을 하는 게 훨씬 좋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해야 될 메이크업은 스모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면접을 볼 때 밑에 아이라인은 안 껐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이라인은 연하게 긋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고 나면 조금씩 진하게 그어가기 시작한. 그게 아이라인이 걷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라인이 없으면 이게 내 아니고 딴 사람 보는 것 같거든. 근데 눈썹은 좀 그려야 돼요. 눈썹 알겠지? 눈썹 그려야 돼. 왜냐면 눈썹이 선명한 인상을 주거든. 사람이 또렷하게 보이거든. 근데 눈썹 그리기가 제일 어렵죠. 어렵지? 네. 잘 그렸네요. 이 단연간에 또 그 나이가 있으니까. 채린이는 어때? 눈썹 그리는 거 네 눈썹이가 있어. 어? 어렵지. 근데 저는 눈썹 무심 추천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요즘에 원하는 눈썹대로 이렇게 그린 거야. 물씬하고 위에 조금 그렸어요. 예쁘네. 얼굴형에 맞는 눈썹을 만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이 눈썹을 만든다면 엄청 예쁠 수 있어요. 다듬어서 한번 하세요. 받아들여지나요, 제 말이? 좀 무서워서.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니나 말해라, 난 안 할 거니까. 이런 느낌이 좀 살짝. 하다가 망설이 잘 못해서. 하세요. 안 아프지? 잘 안 아파요. 요새 별로 안 아파요. 저는 권해요. 저도 했기 때문에 권해요. 나는 눈썹 한 걸 제일 후회하잖아. 화장을 다 지워도 사람이 선명해 보이고 눈썹이 없으면 사람이 꼭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썹 문신은 선생님들 좀 권합니다. 너무 짙지도 않게 너무 옅지도 않게 하면 이게 뭐 한 1년은 가잖아요. 1년 가나? 그런 정도로 해서 조금 눈썹을 자칫 잘못 그리면 되게 너무 얇게 그리면 얍실하게 보여 사람이. 그리고 또 너무 잘못 그리면 이 사람의 인상이 더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전문가가 내 얼굴에 딱 맞게 딱 이렇게 눈썹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조금 눈이 너무 작은 사람은 약간 윗 라인만 표현될 정도로만 그려주지 눈이 엄청 강한 사람이 위아래 라인을 걷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반짝이 샤도우 있잖아요. 그거는 금물. 물론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병원 이미지는 직업인의 이미지와 개인 이미지 중에 개인 이미지 저 친구 참 예쁘네 이거 하고 이게 개인 이미지예요. 근데 왠지 이미지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 않네 이래버리면 이게 직업인의 이미지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 이미지는 성공했지만 직업인의 이미지는 실패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면접을 보는 곳에서의 어떤 직업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직업인의 이미지. 우리가 병원의 면접을 본다면 병원이라는 컨셉의 직업인의 이미지는 뭐예요? 위생, 청결, 신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정함. 그거예요. 거기 컨셉에 맞춰야 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님들이 컨셉을 어디다 맞췄어요? 예전에 면접 볼 때, 지금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육생 면접 볼 때 핑크빛 샤도우, 핑크빛 볼터치, 핑크빛 립스틱을 다 하고 오랬대요. 이제 그만 해줬나? 핑크빛 샤도우, 핑크빛 볼터치, 핑크빛 립스틱. 저한테 이제 모의 면접을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코디네이터 과정 학생인데 코디네이터를 들어갔는데 얘가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1차 면접 합격했어. 2차 면접에 딱 블랙 스커트 무릎까지 위에 하얀색 블라우스 군 몇 센치 구두 살색 스타킹 머리를 묶어서 막 푸는 경우는 짧게 그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화장 핑크빛 샤도우 나 그게 제일 웃겼어. 화장품을 집 꺼내는데 전부 핑크색이에요. 온통.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안 좋아해서 왜 전부 핑크색을 샀어? 이랬더니 이걸 하고 오래요. 그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핑크가 주는 느낌은 뭐예요? 핑크가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뭐죠? 사랑스러움, 여성스러움. 그래서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 베스킨라빈스 핑크색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이 주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색이 주는 이미지, 색이 주는 마케팅. 블루나 파란색은 신뢰감을 주거든요. 블루나 파란색은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블루색, 면접을 볼 때 빨간색은 정렬이라고 하지만 약간 긴장감이 더 오버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권합니다. 그럼 여성 정장에도 파란색 괜찮아요. 완전 새파란 거 말고 약간 본색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 괜찮다라는 거죠. 아니면 밖에 다른 걸 입더라도 안에 하늘색이나 푸른 계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행 간판이나 경찰서 간판, 가전제품 이런 거 전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으로 하면 은행이나 경찰서는 뭔가 신뢰감이잖아요. 경찰서 신뢰감 빠지면 아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근데 병원이라는 것은 웰빙, 건강이기 때문에 파란색 간판을 쓰기도 하죠. 신뢰감이기 때문에. 근데 초록색을 많이 씁니다. 붉은색을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쓴 병원도 있어요. 잘 띄긴 잘 띄는데 약간 응급실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피를 상징하게 되고 급박하게 막 이런 상징이 되기 때문에 병원 간판으로 사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미용실 같은 경우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이걸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나요? 주로? 요즘은 좀 다르나? 요즘엔 LED 간판도 많이 쓰고요. 네. 아니면 색깔
핫핑크. 핫핑크. 요새는 좀 핫핑크 트렌디하게. 바탕에 음. 흰색 글씨로 포인트를 딱 어디서 좀 보일 수 있게. 네. 근데 우리 예쁘게 하는 것보다 예로부터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가 미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색깔마다 근데 음식점 간판에 파란색은 쓰지 않아요. 음식점 간판을 파란색으로 쓴 거 아마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보세요. 떡볶이 파란색으로 써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겠는지. 이상하죠. 파란색은 음식점 간판에 적합하지 않다. 부패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뭐 횟집은 보셨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맛있어 보이던가요? 안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이제 맛깔스러워 보이는 색깔들 이게 이제 컬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의 컬러의 색깔들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정장, 테일러드 컬러 입는 거하고 안 입는 거하고 이미지가 훨씬 틀립니다. 자, 그래서 내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색깔과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김해 병원 피부과 컨설팅 할 때도 면접을 보는데 제가 딱 컨설팅 들어간 날 실장님하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추리닝 입고 면접을 보러 갔더라. 우리 이너웨어라고 이거 뭐라고 이지웨어라고 합니까? 집에서 요즘에 쉽게 입는 그런 간편하면서도 그런 추리닝 근데 보기엔 추리닝 같이 보이지 그게 편리하지만 그걸 보고 면접을 보러 왔더라. 애는 너무 괜찮은데 안 된다더라. 우리 실장이 안 된다더라. 원장님 말이. 근데 또 실장님 말로는 추리닝이면 어떠냐 뽑아도 된다.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뭔가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구도 입을 안 댈 수 있을 만큼 머리에서 발끝까지 외적 이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면의 이미지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적으라고 준 이거 병원이 나를 왜 뽑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차별화된 나의 부분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했던 과거에 조금 힘든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또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적어서 좀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코디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정답이 없는 답입니다. right answer가 아니라 best answer를 찾으세요. best answer는 내 경험과 연결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하지만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아까 한 예시로 제가 들어준 그 예시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한 고객이 있습니다. 자, 이 고객은 이 병원이 얼마나 바쁘고 이랬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겠죠. 뭐 담당 접수 등록 직원이 접수를 잘하나 못하나 간호사가 주사를 잘 놓나 못 놓나 이런 거보다 자기가 얼마만큼 정확하고 빨리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은 각각 의료 서비스 전문가, 쉽게 말해서 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 행위를 하실 때 그 부분에서 환자의 입장인 바쁜 병원의 입장을 알고 또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을 알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이해되는 관계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면 말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조화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뭘 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배운 서비스 중에서도 대기시간 관리라든지 대기시간 관리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요? 대기시간 관리. 대기시간이 길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열차나 기차 대기시간처럼 딱 몇 시 되면 몇 분 된다고 예약했다고 딱 볼 수가 없어. 병원이라는 곳은.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님과 상담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저랑 상담을 어. 하겠습니까? 상담을 해도 되고 그 안에 뭘 어떻게 해도 되고 하지만 환자가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대기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중간중간에 대기시간을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바돼. 내가 10분 정도만 더 있으면 원장님 지금 수술 중인데 10분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0분이 넘어버렸다 하면 다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또 2차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15분쯤 됐는데 왜 10분이 지났는데 안 봐주는 거야가 됩니다. 부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차나 열차보다 병원이 이해되는 거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병원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 당장 피를 흘리면서 쏟으면서 막 왔는데 내가 지금 예약이 됐다고 나부터 봐달라고 하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환자는 대기시간 하나만 설명을 잘해줘도 그러면서 또 우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병원 안에 뭐 VOD 시스템이라든지 또 볼 수 있는 DVD 시스템이라든지 또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먹거리라든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또 차류라든지 환자들이 요즘에 이렇게 뭡니까 미용실에서 많이 해주대요. 그거 손 핸드케어.
그거 많이 해주더라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을 이벤트를 또 준비해서 환자의 대기 시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병원 여건상 사실 그런 걸 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컨설팅을 해보면 대기 중 불만은 어디에서 오냐면 첫 접점에서 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자, 예 고객님 오늘 환자분이 좀 많으셔서 원장님 지금 진료 보시는데 그래도 대략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모 종합병원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했더니 이 원무과 직원이 자기 이 타이핑을 치면서 좀요 이렇게 좀요. 저 옆에서 보고 있었죠. 그 환자가 좀 얼마요? 아 좀요 또 이래요. 아 좀 얼마요? 얼마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라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해요. 한 1시간? 이래요. 예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짧게. 근데 1시간 10분쯤 지나니까 이 환자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이거를 좀 이게 이게 막 뭐라고 할까 이게 확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때 우리 직원들의 반응, 아까 앞쪽요 한 직원하고 옆에 있는 직원의 반응 어떻게 했어요? 와저라노 갑자기. 와저라노 갑자기였어요. 서로 소리를 와저라노 갑자기. 근데 옆에서 아까부터 지켜본 저는 본인들은 업무를 한다고 그 환자 입장을 모르지만 만약에 저는 아마 그렇게 컨설팅을 갔지만 코디네이터의 입장이겠죠.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환자는 절대 와저라노 갑자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굉장히 첫 응대에서 기분 나쁜 응대를 받았어요. 자 그죠? 하지만 병원이기 때문에 내 소리를 못 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 정도 참는 줄 아세요? 그죠 참세로 참고 참다가 안 되면 터집니다. 자 그거는 방금 참고 참다가 터진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대기 시간을 알려준다. 코디네이터 역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기 전에 또 우리가 어떤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하면 반드시 저는 그 병원 안에 홈페이지를 봐라. 그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병원은 어떤 치료를 하는 곳이며 원장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병원의 이념은 어떤 것이며 이런 걸 보라라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에 포항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서비스 강사과정 그 교육을 들어가는데 사실 생전 이름 처음 들어보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큰 병원, 포항이니까 전혀 모르죠.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보고 제가 엄청 감동받았잖아요.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함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규격규격 너무 잘 돼 있고 안에 내용도 너무 잘 돼 있고 감동받았던 거는 직원들의 서비스 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 10명을 위해서 병원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주에 호텔을 들려서 거기서 2박 3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년 그렇게 만든대요, 직원들. 그럼 매년 10명씩 양성을 하는데 이 직원들은 돌아가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서비스 교육을 하는 거죠. 자기 일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 직원 500명이 다 서비스 강사가 되겠죠. 그럼 전부 다 서비스화를 만들려는 그 원장님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원장님 얼굴을 탁 쳐보니까 너무 진짜 인자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병원에 이념이 딱 있는데 가치가 성교 복지가 있더라고요. 그 느낌을 딱 느꼈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의 느낌과 이미지를 알고 교육을 시작하면 그 철학과 가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원 오기 전에 우리 병원에 대한 관심도 우리 선생님들이 홈페이지를 반드시 보고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병원의 느낌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급여 얼마 받기 원하나요? 이건 항상 물어보는 면접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급여 얼마 받기 원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 다양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답을 하셨는데 제가 정답을 말했거든요. 정답을 나도 모르게 줄줄줄 말하니까 그 한 말을 다시 해보려 해요. 아까 우리 방갈 선생님 오셨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럼 방금 제가 줄줄줄 말했는데 다시 해보라면 잘 못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이념상 제가 한 말을 다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이해는 다 하셨죠? 자 뭡니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그 너무 짧아. 내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좀 짧아. 그리고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그 일반적으로 한 30%가 하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 30%.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에 30%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얼마를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연봉 한 3천 정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또 답이 준비가 안 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답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로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성과 생활성을 정해놓고 얼마라는 걸 딱 확정하고 가서 그 질문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것을 뭐 오케이 요즘에 다 뭐 MZ세대 다 그렇더라 공정성이고 자기 일한 만큼 받는 거고 그럼 이만큼 줘보면 이만큼 일해서 같이 만들어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채용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면접을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월급 얼마 달라는 사람 되지 말고 월급 올려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걸 마음속에 딱 챙기고 그렇다고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건 내 가치가 너무 떨어져 보이는 것이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처럼 이 병원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공간을 제공해준 병원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곳인가 이 마음을 일단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서비스 교육 받았다고 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월급까지 주면서 나를 채용해준다? 얼마나 감사하나. 나는 이 감사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뭐 돈까지 받으면서 내 능력과 커리어도 만들어간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질 때 항상 우리 스스로 되뇌이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킨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찾아서 만들어가면서 하면 그죠? 내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셀링 포인트, 시장에 나를 팔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능력이 자꾸 쌓이면은 나중에 내 가치가 엄청 올라가죠. 그 뒤에까지를 우리는 잘 안 봐. 당장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해서. 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지금 아는 병원에 한 분의 요양병원인데 이분이 지금 급여를 거의 안 받고 일을 한다더라고요. 병원이 갑자기 환자가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이 좀 많이 비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분을 스카우트했어요. 굉장히 그쪽 전 병원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환자를 지금 거의 다 채웠다 하더라고. 이분이 와서 8월쯤에 임금 협상을 하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월급 자체를 원장님 저 교통비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병원 지금 위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월급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환자 채우고 난 다음에 그때 임금 협상해 주십시오 했대요. 그리고 기간을 지금 그때가 3월이니까 8월 5개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분은 어떻게 환자를 채워? 진짜 몸으로 뛰더라고. 못될 게 어디가 환자를 채고 이게 아니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될 것 같았어. 내 느낌에. 그런 직원이 있을까? 내가 아마 그 일을 해도 나는 그랬을 것 같은 느낌? 환자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찾으려면 등산을 가면서 등산 어귀에서 먹을 걸 준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몸으로 뛰는 거예요. 병원에는 지금 직함이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갔어요. 네. 그 이전에부터 계속 이 일을 몇십 년 했으니까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왔는데 이분은 몸으로 그렇게 뛰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분 그때 3월달에 그 얘기 들었을 때 환자 채우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채우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몇 마디 얘기를 해줬더니 약실하게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꿔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비합법적인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으로 뛰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네. 과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8월 돼서 임금 협상하면 이 사람이 부르는 만큼 원장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요즘에 병원에 올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채워야죠.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월급 얼마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 올려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제 능력을 임금에 관계없이 채용해 주신다면 열심히 배워서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그런 말도 해요. 월급 받지 마라. 그냥 교통비만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해라. 한두 달 일하다 보면 원장님 보시고 수습 지나면 내 능력에 따라서 임금 안 주겠냐. 저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코디네이터 교육을 했을 때 했어요.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그 20년 전부터 제가 코디 교육을 했는데 그때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그 소리에서 하면 요즘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우리 반이 거의 100% 취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코디네이터를 저희 학원이 아닌 서면에 많은 아카데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비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30시간에 60만 원이었어요. 코디네이터 교육이. 80시간에 120만 원 막 이랬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다 그렇게 내고 오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월급 안 받아도 된다고. 그 말에 전부 또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정연화라는 또 제가 그때는 그 이력서에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것까지 적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료 강사들이 병원을 모르고 강의를 하시는 승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땡땡땡 병원 간호과장 정연화 강사님에게 서비스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밑에 적으라고 했어요.
그걸 적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 취업 진짜 많이 됐었고 잘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명도 월급을 안 받고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돈 뭐 많이 받을수록 좋죠. 돈은 좋지만 그 돈에 합당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진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내가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급여는 솔직히 그래요. 뭐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겠나?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서비스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병원이라는 곳은 처음 와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응대하는 일은 많이 해봤지만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문 의료 서비스 교육원에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약 2달간의 과정 동안 350시간을 듣고 환자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병원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병원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알게 되었고 그 서비스를 배우고 또 이 병원이라는 현장에 저를 믿고 채용해 주시는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믿고 이 면접을 보게 해주신 병원에 먼저 감사함을 먼저 전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병원의 직원이 된다고 채용이 된다면 급여를 얼마 달라라는 사람이기보다는 급여를 올려줄 테니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하나 가장 환자와 또 직원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아까 한 말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 하에서 어쨌든 밥 줘요, 월급은 얼만데요, 빨간 날은 쉬어요, 몇 시에 마쳐요, 이런 건 묻지 마시고 그 부수적인 그런 말들은 묻지 마세요. 간혹 늦게 퇴근할 때도 있어요. 늦게 퇴근할 때는 몇인데요? 토요일 당직도 있어요. 몇 번 정도 있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좀 조금 부수적인 불필요한 말들은 묻지 마시고 아까 딱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길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길게.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뭐 가요? 그거 모아서 주세요.